오늘 저는 당신의 뇌를 해킹하겠습니다. 물론 좋은 쪽으로요. 왜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뇌는 망가지고 있거든요.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당신이 매일 하는 행동 때문에. 저는 작년에 뇌과학 책만 10권을 읽고 제 삶에 직접 적용해봤습니다. 그리고 소름이 돋았어요. 내가 당연하게 하던 것들, 좋은 줄 알았던 것들, 그게 내 뇌를 망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절대 안 하기로 한 게 4가지 있습니다. 이거 모르고 계속하시면요, 올해도 똑같이 흘러갈 겁니다. 바뀔 준비가 된 분만 끝까지 보세요. 첫 번째, 사소한 것에 신경 안 쓰기. 저는 사소한 것에 최대한 신경 안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뭐 입을지 고민하시죠? 점심에 뭐 먹을지 고민하시죠? 카톡 답장을 지금 할지 나중에 할지 고민하시죠? 이런 거 다 결정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뇌가 결정을 할 때마다 에너지를 쓴다는 거예요. 이걸 결정 피로라고 해요. 우리 뇌는 크든 작든 결정을 내릴 때마다 똑같이 지쳐요. 오늘 뭐 입지? 이 일 먼저 할까? 저 일 먼저 할까? 점심, 저녁은 뭐 먹지? 이런 사소한 결정들이 쌓이면요. 정작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뇌가 이미 방전된 상태가 돼요. 이에 관해서 재밌는 연구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판사들의 가석방 결정을 분석했거든요. 아침에 심사받은 죄수들은 가석방 승인율이 70%였어요. 근데 오후 늦게 심사받은 죄수들은요. 10%도 안 됐어요. 똑같은 판사가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판사도 사람이니까요. 하루 종일 결정을 내리다 보면 뇌가 지쳐서 그냥 안전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가석방은 안 해주는 게 문제가 덜 생기고 안전하잖아요. 이게 우리한테도 똑같이 적용돼요. 아침부터 사소한 결정 100개 하고 나면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뇌가 이렇게 말해요. 아, 몰라. 그냥 대충 하자. 아, 몰라. 내일 하자. 아, 몰라. 하던 대로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 사소한 건 아예 결정을 안 하면 돼요. 스티브 잡스 아시죠? 맨날 검은 티에 청바지만 입었어요. 왜요? 옷 고르는데 뇌 에너지 쓰기 싫어서요. 마크 저커버그도 똑같아요. 회색 티셔츠만 입잖아요. 저도 올해부터 이렇게 바꿨어요. 출근할 때 입는 옷 그냥 3벌로 정해놨어요. 월수금은 이거, 화목은 저거. 혹은 중요한 일을 아침에 빨리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요. 진짜 중요한 일에 집중할 에너지가 남더라고요. 사소한 거에 신경 쓰는 거 현명한 게 아니에요. 뇌를 엄청 피곤하게 하는 그저 뇌낭비예요. 두 번째, 멀티태스킹 안 하기. 저는 더 이상 멀티태스킹 안 해요. 저도 예전에 멀티태스킹 잘하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메일을 쓰면서 회의 듣고, 유튜브 틀어놓고 공부하고, 카톡하면서 보고서 쓰고. 한 번에 여러 개 하면 시간 아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뇌과학 책 읽고 깜짝 놀랐어요. 완전 반대였어요. 영국 런던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거든요. 성인들한테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시키고 인지 능력을 측정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IQ가 15점이나 떨어졌어요. 15점이면 뇌가 8살은 퇴화한 거예요. 즉 멀티태스킹 한다고 유능해지는 게 아니라 뇌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뇌는 동시에 여러 일을 못해요. 그냥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메일 쓰다가 회의 내용 듣다가 다시 이메일 쓰다가 이렇게 전환할 때마다 뇌가 엄청난 에너지를 써요. 그래서 하루 끝나면 뭔가 엄청 한 것 같은데 정작 제대로 끝낸 건 없는 거예요. 더 무서운 연구도 있어요. 멀티태스킹 자주 하는 사람들의 뇌를 MRI로 찍어보니 뇌의 회백질 밀도가 줄어들어 있었대요. 회백질이 뭐냐면요. 생각하고 집중하고 감정 조절하는 부위예요. 이게 줄어든다는 건요. 뇌가 물리적으로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멀티태스킹 오래 하면 진짜로 뇌가 작아져요.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 이렇게 해요. 한 번에 한 가지만. 이메일 할 땐 이메일만. 글 쓸 땐 글만. 회의할 땐 회의만. 처음엔 답답했어요. 다른 것도 해야 하는데 이것만 하고 있어도 되나? 근데 해보니까요. 1시간 집중해서 한 일이 3시간 멀티태스킹 한 것보다 많더라고요.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도 머리가 맑아요. 예전엔 퇴근하면 녹초였거든요. 멀티태스킹은 능력이 아니에요. 뇌를 그저 갈아 넣는 거예요. 세 번째, 방해금지 모드 켜기. 저는 이제 알람을 다 꺼놔요. 알람이라고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알람 생각하셨죠? 그거 말고요. 카톡 알림, 인스타 알림, 메일 알림. 이런 거요. 저도 예전엔 다 켜놨어요. 중요한 연락 놓치면 어떡해. 빨리 답장해야지. 근데 이게 뇌한테는 테러예요. 관련해서 연구가 있어요. 집중하던 일이 중간에 끊기면요. 다시 원래 집중 상태로 돌아오는데 평균 23분이 걸린대요. 23분이요. 카톡 알림 하나 확인하는데 3초 걸린다고요? 아니에요. 그 3초가 23분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알림 소리 들으면 뇌에서 뭐가 분비되는지 아세요? 코르티솔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네 번째,
과거 경험으로만 결정하기. 저는 더 이상 과거 경험으로만 결정하는 거 안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아끼려고 해요. 생각하는 게 제일 에너지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뇌가 뭘 하냐면요. 예전에 했던 대로 하려고 해요. 이건 저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자. 이 사람은 저번에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럴 거야. 이건 예전에 안 됐으니까 이번에도 안 될 거야. 이게 편해요. 생각 안 해도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요. 세상은 바뀌는데 나만 그대로라는 거예요.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해요. 내가 믿는 걸 확인해주는 정보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 사업 시작했다가 망한 적 있어요. 그러면 뇌가 이렇게 기억해요. 사업은 위험해. 나는 사업이랑 안 맞아. 그래서 좋은 기회가 와도요. 아, 그거 위험해. 안 해. 이렇게 자동으로 거부해버려요. 예전 경험 때문에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요? 내가 그때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상황도 다르고 내 능력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데 뇌는 그냥 예전 경험권에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반대도 있어요. 예전에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 그러면 계속 그 방법만 고집해요. 세상이 바뀌어도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실패 원인이 되거든요. 제가 읽은 책에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뇌는 생존을 위해 설계됐지 성장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다. 뇌 입장에서는 익숙한 게 안전해요. 새로운 건 위험해요. 그래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성장하려면요. 불편해야 해요. 새로운 걸 해봐야 해요.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 이렇게 해요. 결정할 때 한 번 더 생각해요. 이거 진짜 지금 상황 보고 판단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예전 경험 때문에 이러는 건가? 특히 안 해 혹은 안 돼 라는 생각이 들 때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지? 이유가 예전 경험이면 한 번 더 고민해요.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졌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뇌가 자동으로 하는 거라서요. 근데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달라지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과거 경험 때문에 이러는 거구나. 이거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선택지가 넓어져요. 과거는 참고만 하세요. 정답이 아니에요. 인생은 시간을 더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쓰느냐에 달려 있어요. 결국 시간은 알아서 흐르지만 그걸 어떻게 쌓을지 우리에게 달려 있죠. 습관이 하루를 만들고 하루가 쌓여 1년이 되며 그것이 모여 인생이 됩니다. 거창하게 다 하지 말고 마음에 꽂힌 한 가지부터 시작해보세요. 조금씩 다듬으면서 내 것으로 만들면 돼요. 언젠가라는 말에 속지 말고 바로 오늘을 출발점으로 삼아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얘기한 4가지 중에 하나만 바꿔보세요. 다 할 필요 없어요. 단 하나만요. 그것만으로도 진짜 달라질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알람은 다 꺼도 댓글 알람은 켜놓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